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전격 회동에서 중앙위 연기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 주류와 비주류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정부 특보조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 사선 의원 중에서 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야가 벌써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 먼저 네. 오늘 중앙에 있습니다. 오후에 2시 있죠? 의원회가 있는데 아침에 최고위원까지 파행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 분위기 아침에 어떻습니까? 좀 알려주시죠. 예. 최고위원회 파행은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문재인 대표로서는 내 재신임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내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예.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하냐 예. 이거였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는 했지만 아.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비주류 쪽에서는 예.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1등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예. 받아서 지휘봉을 받아서 의사구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 거부하면서 이제 안 열린 모양이에요. 예. 예. 오늘 상황은 사실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류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게 289명이라고 하는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넘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겨우 24명 가까스로 더 넘겨가지고 예. 통과됐는데 그때보다 중앙위원 재석 숫자는 더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그 과반을 넘기려면 289명이 필요한데 576명 중에 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대해서 비주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만 예. 일단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안을 하지 말아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역위원장하고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예.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혁신안이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현역 지역위원장한테 불리한 안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의총 때도 불만을 제기한 예. 당원은 뭐냐 그러면. 예. 당원은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당비 내고 했었던 사람들이 전국의 권리당원이 수십만인데 예. 당원도 그러면 아무런 여기 후보를 뽑는데 반영도 못하고 예. 이러라는 거냐 꼬다는 보릿자루냐 이런 불만들도 있고 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비주류 전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표결 289를 넘기는 게 과연 쉬울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걸고 직을 걸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긴장의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연거푸어서 최고위원회 주제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혁신안 10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고 이제 주요 내용은 뭐 지도부 체제 개편도 있고요, 공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보다는 격가지 부분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앙이 뭐 진통이 방금 말씀하신 좀 진통 예상이 되는데. 오늘 있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보세요? 야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사실은 어제도 보면 한 시간 20분간에 걸쳐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른바 단판 하지 않았습니까? 단판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니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박병석 그다음에 이석현 두 국회 전현직 부의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건의했던 또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 중앙위는 예정대로 하자. 그다음에 재신임 문제 조금 당초 보면 13일부터 15일까지로 하기로 한 것을 좀 뒤로 미루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추석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진들은 일단 국정감사를 끝나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내용 아닌가. 근데 어제 그 내용을 다시 어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만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즉 뭐냐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마침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 간에 3차례에 걸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제 SNS상으로 그걸 꼼꼼히 보니까 A4 용지는 한 6페이지가량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각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마지막 15일을 보냈던 것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즉 혁신안과 혁신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보니까 안철수나 문재인 안철수가 이른바 문제의식은 비슷해요.
다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자기 좌파 중심으로 독선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특히 보면 재신 문제를 걸어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거 다 좀 뒤로 제껴놓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데 문재인 대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통과가 뭐냐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밑에 무슨 이렇게 먹줄을 쳐서 그림을 잡지 않습니까? 그림을 잡아놓고 거기다 이제 보면 벽돌을 쌓고 올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나 중심으로 한 10차례에 걸친 혁신위를 통해서 먹줄을 좀 일방적으로 쳤는 거는 사실이다만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와서 우리 먹줄 잡고 우리 줄 잡는데 먹줄 좀 잡아달라.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앞서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576명 중앙위원회 제적 과반 289명을 넘기기가 참 그리 쉬울까. 참 가까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진단하셨는데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갖다 오늘 중앙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보면 그동안 그 만난을 극복하고 오늘 갖다가 안을 내지 않았어요. 그 내에서 통과시키는 순간 나름대로 정당성 내지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재신 문제는 그야말로 쭉 한 줄로 연기가 쭉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막상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24명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보면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자기 신임 거취를 갖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때는 555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참석 인원이 한 350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의외로 참석률이 높을 것이다. 친노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재인 대표의 진퇴가 걸렸다 그러면 보면 물론 비노계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하겠지만은 친노계에서는 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 보면 비노계 중에서 현역 의원과 거기에 참석하는 중앙위원 중에서 뭐 기초단체장이라든가 또 그 여타 현역 국회의원 빠지가 아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과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체제가 무너져서 비대위로 갔을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마치 2004년에 우리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갖다 걸었을 때는 탄핵 소추안이 일단 헌재 같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보면 조금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거는 그거는 좀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엄중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152석의 열린우리당 당선으로 답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박용진 저희 전 대변인 같은 경우 당직도 오래 하시고 그 당의 속사정 잘 하십니다만 모르는 저로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좀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좀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맞는 말씀인 게 이른바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 다 걸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벼랑 끝에 섰어요. 스스로 섰어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모든 걸 다 걸고 있는데 사실 비주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각자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뭐 나가려고 짐 싸고 있고요. 일부는 표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조직적 대응이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한 상황도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 집단 퇴장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집단 퇴장을 해본들 비주류 의원들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집단 퇴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89를 이른바 문재인 대표와 주류 측에서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에 걸려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289를 넘으면 비주류가 뭐 몽땅 다 반발을 한다. 막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통과되는 거고요. 289를 못 모으면 비주류가 낮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석 전체 과반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일에 문재인 대표가 걸었던 벼랑 끝 전술 혹은 이 긴장감의 극대치를 올려낸 이런 것이 통하면 참석도 많아질 거고요. 그 참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289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통과가 봅니다. 된다면 재신임 투표 이후에 이제 지금 연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거의 인계철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같은 건이라고 보고요. 다만 또 문재인 대표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걸 무슨 뭐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요.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서 던진 승부수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두 번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내가 아니면 빨리 다른 사람 당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호남에서 인기 없어. 당신 때문에 당이 저 인기가 이 모양이야.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묻고 싶은 거죠.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서 연계하고 또 당원들 전체, 당원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문재인 대표가 인기가 가장 없다는 호남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럼 내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본인으로서는 다 건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스북에 발표한 안철수 대표에게 대한 답글에서 보면 거기에 또 진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을 기대받고 있는 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안철수 의원이 한데 힘을 합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를 좀 바란다. 그런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국이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어제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두 분이 만났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얼굴이 벌겋게 헤어져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럼 이 정도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얘기를 끌고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또 만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오히려 어떤 우리가 접점을 찾았다고 봐야지 둘은 끝났다. 안철수는 곧 탈당할 날만 남았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탈당이라고 하는 잔도는 이미 끊어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혁신안 이제 통과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 거치가 어떻게 될지. 황 대표님, 황 의원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박영진 전 대변인 말씀에 상당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커도 한참 크다고 봐요. 한참 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당원 투표로 ARS 투표하겠다. ARS 투표하면은 아마 응답률이 한 5% 될까요? 10% 될까요? 지금 270만 전당원 270만인데 아마 5% 되면 한 10만 정도인데 저는 능히 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리고 당장 물어볼 때 자 문재인 대표가 주도했던 10차례에 걸친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물러나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74년, 75년에 당시 유신헌법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그 당시 유신헌법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아예 국민투표를 붙여버리죠. 그러면서 딱 제시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아닙니다. 유신헌법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찬성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오늘 중앙위를 통해서 굉장히 입지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그동안 10차례 기본적으로 이번에 혁신이 10차례 걸친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친위 구태타입니다. 친위 구태타라는 것이 당 대표가 4.19 재보선에서 참패한 결과 당내에서 당신 물러나라 책임을 추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5월 25일 혁신위를 만들었잖아요. 일제 비대위입니다. 비대위를 갖다가 대표 밑에 놓고 10차례에 걸친 혁신한 내용을 보면은 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동안 사무총장제도 없애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뭐 있습니까? 내년 되면은 최고위원회제도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가 그야말로 제왕적 대표가 되게 돼 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 권한을 점점 강화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유신을 갖다가 연상케 한다라고 했던 것이 유신이 바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통해서 3선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쿠데타한 게 친위 쿠데타예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오늘 중앙일 하는 가운데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뭐냐니까 마지막 계속 보면 문 안팎을 얘기해요. 문의 안과 밖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는 문 안팎을 얘기하는 게 문재인 나와 안철수 당신과 서울시장에 있는 박원순 이 세 사람이 바로 혁신의 주역 아니냐. 지금 조금 내용이 어설프더라도 줄자를 쳐갖고 우선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혁신의 어떤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는 세 사람이 협조해서 과거에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근본적 위기는 뭐냐니까 변화된 환경과 낡은 시스템의 충돌이 현재 위기를 갖다가 만들어 왔다로 안철수가 지적을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나 동의한다. 지금 낡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옛날
구민주당, 이런 호남 중심의 구민주당, 이게 낡은 시스템이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문 안팎이 힘을 합쳐가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1시간 20분 만나고 났더니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밝은 낯으로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는 두 분 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노예하게 뭘 하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뭔가 사실은 뭔가 차이도 발견했지만은 뭔가 공감의 어떤 공통 분모도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 보면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공감한다면은 의외로 지금 이 분란은 알겠습니다. 또 조기에 수그러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침 여당이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제가 사태란 말 쓰겠습니다. 하여튼 뭐 보면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된 면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만났는데 뭐 007 작전을 방불케 하게 이제 기자들 뭐 따돌리고 만났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자 안철수 의원 뭐 조국 교수도 뭐 탈당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철수 의원의 입지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부분 뭐 비주류에서의 뭐 대표 주자 위상을 뭐 가졌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데요. 저는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일단 얻었다고 보는 건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뭐 좀 위야무야 이런 태도였고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 결단을 하고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서요. 개인적으로 이게 득표는 그쪽에서 있었겠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되게 무서운 얘기를 계속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의 방향은 공천 어떻게 할 건지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난 그 관심 없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낡은 진보를 청산하는 것, 그리고 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것, 이 세 가지 아니냐.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적 쇄신입니다. 물갈이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개를 딱 뭉치면. 근데 그건 하나도 못하고 혁신위원회가. 그때 혁신위원회가 그 혁신하는 것도 하나도 못한 채로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실패했다. 그 혁신위가 이제 볼멘 소리로 반박도 하고 변명도 한 게 있어요. 변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저기 인적 청산하는 기구냐.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라 개작두를 동원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저기 설계 잘하고 먹줄 튕기는 데다. 제도 정비를 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상곤 위원장이 상당히 서운해하고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더 많이 나갔죠. 그렇게 불만 터뜨리는 게 공천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혹은 뭐 대권 주자로서 행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그 싸움이 좀 확전돼 버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세 가지 저 혁신의 방향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인적 쇄신이 어떤 거다 얘기했을 텐데 문재인 대표가 그걸 반대할까요? 저는 반대 안 할 거라고 봐요. 불감청이나 고소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육참골단 말은 했으나 차마 이 살점 하나를 뜯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접점이 만일에 거기서 맞아졌다면 이건 완전히 뭐 저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거지만 어제 1시간 20분 동안 거기서 접점의 날개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셋이 힘 합쳐서 문안 파견대를 한번 희망 스크럼 짜고 가자라고 한 것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그런 그 육창골단의 이야기,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잘 만났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태풍이 시작되는 거죠. 황 의원님,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이제 제가 표현을 또 쓰겠습니다. 태클 아닌 태클을 걸었다 문재인 대표에게 이렇게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은 예전에 그 대선부터 애증의 관계 이런 이야기도 있고 5월 동주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 안철수 전 대표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약간 불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할 때도 보면은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11월 23일 울먹울먹 하면서 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할 말은 많지만은 내가 입을 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갖다 얼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하셨어요. 자, 기본적인 깊은 신뢰가 없죠. 없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 말씀대로 얼마 전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예. 존재감이 없다가 이제 기껏 존재감이 있었던 것이 국민정보지킴위원장. 그 잠깐 맡았는데 그것도 큰 소기의 성과 없이 그야말로 참 존재 없는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어떤 뭔가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 혁신위원장도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는 그때 맡으라고 그럴 때 맞지. 그거 왜 안 맡고 잊어서 딴소리야. 근데 이번에 분명히 없었으나 안철수 전 대표는 아까 굉장히 혁신이라고 인적 쇄신 얘기하셨잖아요. 인적 쇄신은 뭘 얘기하죠? 그 인적 쇄신 세 번째 새로운 인재 영입 아니에요. 새로운 인재 영입에서 현 상태라면 안철수 의원의 지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인적 쇄신을 하게 돼갖고 안철수 의원이 하나님 개작두를 들고 예를 들어서 문희상 전 대표나 이해찬 전 총리나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최인호 혁신위원이 이해찬 전 총리를 향해서 물러나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지원 현 의원까지도 만약에 여태까지 혁신위에서는 설계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공이 남은 거 아니에요. 설계와 시공은 다릅니다. 설계를 갖다 여태까지 혁신위에서 했고 거기다 시공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갔더니 어제 얘기가 문 대표와 안 대표 시공은 같이 합시다 하는 순간 이야기는 제가 문 안팎을 말씀드리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가운데 여태까지 그동안 지분이 전혀 없었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그 한 만남으로서 이미 그동안 17명, 20명 전직 국회 부의장, 전현직 국회 부의장까지 나왔던 그 중진보다 무게감이 더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나름대로 배팅을 찔러서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당장은 좀 얻은 게 꽤 많은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안팎을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정무 특보로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사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나갈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나오는 인물들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쭉 찾아봐서 있던가요? 이게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봐서 국회 가서 이제 보면 국회의원 명단을 가서 새누리당 우선 다음에 통과되면 4선 될 사람이 현재 3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역 3선이 22명이더라고요. 이 22명 중에서 친박. 영남하고 친박의 영남의 충청의 수도권까지를 포함하니까 딱 3사람, 4사람이 나와요. 서울의 나경원, 친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에 이해 가깝죠. 나경원, 부산의 유기준, 그다음에 충청의 정우택, 그다음에 경북의 최경환. 거기다가 지금 원내는 아닙니다만은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금 윤상현 정무특보가 윤상현 의원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이지만 지금 정무특보로서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그렇구나. 뭐냐니까 지금까지 김무성을 아무리 흔들려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무성을 흔들어봐야 대안이 없다. 이완구도 낙마하고 홍준표도 낙마하고 김문수는 저 대구 내려가고 없고 이런 오세훈은 아직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정무특보가 아니다.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김무성은 일단 흔들 때 더 흔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래요? 이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흉중에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저희에게 탄착점은 어디냐면 김무성 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를 흔들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그 마약 사회에 관련된 사건이 왜 지금 탁 튀어나왔을까에 대한 기획설, 그리고 청와대와 친박의 당 장악 기획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맞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 모든 부담은 윤상현 의원이 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두 분이 사인을 주고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진짜 큰 일이죠. 그렇죠. 청와대가 나란히 생각하지 않고 당 장악할 계획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진짜 큰 일이고요. 이게 대통령과의 그 교감 없이 혼자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바로 청와대로 호출해가지고요. 친국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진짜 동생 누나 사이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잠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선 정치평론가 박용진 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